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섹터 분석 학교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진심으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반도체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언젠가 해야지 하다가 지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 정도 타이밍이면 되겠다. 타이밍을 약간 끌어다가 섹터와 함께 연결하려고 하는 이 가치 투자의 노력,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쯤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 다 아시겠죠? HBM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HBM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키징, 즉 예전의 패키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맞춰서 지금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쭉 쳐집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스터디하고 의조 공복 괜찮네? 바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관련된 구조 한번 체크해보고 그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살려보는, 이게 바로 가치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HBM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다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떠들면 증권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HBM, 그리고 하나 미리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게 되면 문과, 문송한 입장 쪽에서 외운 거 얘기하는 이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냥 가서 제가 반도체 뜯어보고 와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쌓여 있구나 이런 거 잘 저도 모릅니다. 다 보고 배우고 유튜브나 엔지니어 TV 가서 아니면 또 IRTV 가서 내온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쉽게 그나마 구조를 설명하고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가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저런 태국식 발음으로 영어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외국인들 만날 때는 당연하게 얘기 잘합니다. Hi, thank you. 그래서 일단 HBM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영어로 썼으니까 High bandwidth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막 꼬부랑 글씨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높이 고대역 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D램을 적층해서 쌓았다는 의미가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역폭이 훨씬 더 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적층 단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요 D램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거기 들어가서 D램 하나 가지고 8기가다, 16기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라 요 하나가 이제 쭉 쌓였다 보니까 당연히 요 쌓인 것 전체를 다 가지고 용량을 맞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층 단수, 그러니까 몇 단을 쌓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요 쌓은 거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기가짜리인데 4단을 쌓았다. 그럼 4기가 되겠죠? 4기가 되고 이건 예시입니다. 요 4기가 된 게 이게 하나의 HBM. 요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패키징이 된 칩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중간에 GPU가 있고 중간에 HBM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총 4기가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 16기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GPU랑 HBM 메모리랑 딱 들어가는 게 AI를 위한 중요한 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량은 GPU 플러스 뭐 16기가짜리 하나 딱 들어가고 보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훨씬 더 어떤 데이터의 자유로운, 그리고 또 빠른 속도 처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위치해 놓고 거기다가 또 고대역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HBM의 핵심은 적층이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개수, 여기 주변에 몇 개를 들어갔느냐,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얼마나 들어가서, 과거에는 한 4개에서 이제 또 최근에 6개, 8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려고 계속 앞으로 진화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잘 보면 메모리가 이만큼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네, 쌓고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단에 있는 메모리는 용량이 늘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AI 반도체가 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당연히 메모리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칩 하나가 들어가서 AI 서버용에 하나 들어가고 또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보니까 엔비디아만 해? 나도 하겠어 라고 하는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메타도 만들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적증 단수 같은 경우도 현재 12단에서 앞으로 내년 말 넘어가게 되면 16단까지 올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젠가 아시죠? 젠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한 12단까지 갔던 거. 나 좀 기술이 늘었어. 16단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젠가 같은 경우도 쌓기가 어려운데 이런 그 조그만 반도체를 가지고 쌓아 올렸을 때 얼마나 이거를 잘 쓰러지지 않고 유지하고 딱 버티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HBM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그러면 띡 이렇게 쌓았는데 그냥 쌓고 그냥 아무런 전기 장치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를 뚫습니다. 고정하는 역할도 되고 이거를 전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밑에 로직 다이라는 부분들이 딱 밑에 받쳐서 위를 지지를 해주게 되고 그 밑에 인터포저 그리고 중간에 녹색 같은 경우를 범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약간 납땜이라고 그러죠. 예전식은 납땜해서 고정시키는 역할 해서 중간에 절연 물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밑에 있는 기판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판 위에 요거 쌓여 있고 GPU가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HBM이 이렇게 쌓여 있다. 요 구조가 HBM의 구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아까 보셔서 말씀드렸지만 HBM이 앞으로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느냐? 첫째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속도 빠르고 거기다가 용량 업. 용량도 계속 커지는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속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됐고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전력, 그러니까 즉 전력은 돈이지 않습니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전력으로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잡는다. 그래서 왜 수학이 그렇게 어렵고 왜 이과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문과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HBM2E에서 HBM3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대세로 돼 있죠. 앞으로는 HBM3E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게 NVIDIA 칩 중에서 지금은 H100 이쪽이 HBM3를 쓰는데 내년 가게 되면은 상반기 이후에 나오는 H200 여기 적어놨죠. 이게 HBM3E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4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다음 주자 또 이제 NPU가 발달되고 NPU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GPU가 아니라 NPU라고 신경정식만 관련된 쪽에서 AI 가속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로 나가면서도 가장 또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GPU와 지금 담당하는 CPU가 합쳐져서 데이터도 처리하고 거기다가 CPU가 연산까지 하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학습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막 하다가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추론을 내리는 과정까지 다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NPU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나가게 되면 메모리는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HBM3에서 지금은 거의 SK하이닉스가 내가 왕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벌써부터 진행하고 지금 쭉 양산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엔비디아 쪽으로 다 나가기 시작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이고 배 아파 저거 원래 내 건데 원래 삼성전자 거였습니다. 먼저 개발했고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뭔가 딱 선점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따라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죠. 아직 클 테스트도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는 많지만 직접 엔비디아로 간다. 물론 내년 1월인가 상반기 중에는 또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속도는 조금 더 빠르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께.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이고 다음 HBM3E로 가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H200이 적용됐을 때는 속도가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빨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름 되게 잘 지어요. 샤인 볼트, 우샤인 볼트. 네. 그 급으로 빠르다.
이렇게 지었나요? 우사인 볼트도 아니지만. 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름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아이, 제발 좀 가서 엔비디아랑 좀 잘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양산 시기가 모두 다 일단 테스트하고, 이게 보시게 되면 샘플 출시하고 양산인데, 양산이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 SK하이닉스는 조금 빨라서 벌써 HBM3E를 엔비디아에 거의 쿨 테스트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산을 통해서 다음 공급이 들어가겠고, 그럼 하반기에는 나오고 있는 H200과 연결돼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내가 여전히 엔비디아와 딱 붙어서 다 다 하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요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제일 후발주자 마이크론이 안 되겠다,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AI 반도체 쪽에 전혀 대응을 못하겠다, 뒤처지겠다, 이제 그냥 다 뛰어넘고 HBM3 뛰어넘고 HBM3E로 들어오면서 자, 우리 내년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 10%는 보여줄 겁니다 라고 떡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아무것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나와서 선생님 저 공부 잘할 겁니다, 저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뭐 마지못해 얘기는 하겠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런데 갑자기 반에서 15등 20등 하던 친구가 1등 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과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나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로는 마이크론이 TSMC랑 완전히 딱 결부돼서 여기에 패키징 쪽을 맡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이 주도를 하겠다, 적어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보여주겠다 얘기하는데, 그냥 가보시죠. 지금 아직까지는 강자는 SK 하이닉스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럼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패키징을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요 막판에 들어가는 요 패키징 해서 만드는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체크를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어는 쫙 나옵니다. 첫 번째 많이 나왔던 게 TSV 공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SV 공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화한 게 TC 본딩. 또 보여지죠? 그 TC 본딩의 강자는 지금까지 알려지는 한미 반도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요걸 넘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쓰는 거, MR/MU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우리 이 기술 쓸 거야 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안 되겠다, 우리는 더 레벨업된 걸 보여주겠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것 같고, 요게 지금까지 패키징에,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얘기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화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쓰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겠어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여기 내용들이다 보니까, 한 번쯤 이거 가지고 밥을 먹여주나, 다 됐고 종목이나 줘. 저도 그러고 싶지만 하기 위해서는 좀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TSMC가 쓰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 어떤 본딩에 처음에 많이 알려진 쪽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 패키징 테스트 이쪽을 얘기하죠. 그 패키징 쪽에서 TSMC가 우리 엔비디아가 준 칩 가지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칩을 줄 거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가 또 메모리 반도체 HBM을 줄 거고, 이걸 가지고 결합해서 어떤 패키징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TSV 공법입니다. Through Silicon via. 그러니까 즉 실리콘을 관통한다, 이 얘기겠죠. 딱 기억할 거는 관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통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관통시키죠. 관통시키는데 관통하고 끝이냐? 아니죠. 고정할 게 필요하겠죠. 뭘로 고정하느냐? 그러면은 이 전극을 이용하는 구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구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쭉 해서 밑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오겠죠. 이거를 잘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전극 역할을 하고 전기도 지나가고 이 D램의 데이터를 딱 압축해서 만들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1024개 구멍을 1024개 뚫는답니다. 그 작은 거에서 한두 개 뚫는 게 또 어려운데, 그것도 1024개나 뚫어서 그거를 딱 고정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 TSV 공법인데, 이거를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좀 구리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약간 약간 어떤 저항도 나오기 시작하고, 좀 제대로 효율화가 못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음 공법으로 진화가 되는 게 TC 본딩. 그래서 즉 아까 말씀드렸던 본딩, 그러니까 즉 딱 고정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thermo, 발음 괜찮네요. thermo,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열로 인해서 컴프레션, 압력을 가해서 본딩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도체 기판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절연물질이 필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NCP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위쪽에 딱 붙여놓고 NCP가
딱 절연물체 그리고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를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다리미 역할을 하는 거죠. 열로 열입니다. 열로 쭉 한번 고정시켜 놓게 되면 이게 딱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TC 본딩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쪽이고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이렇지 한미반도체 장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장비가 이만한 게 거기서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딱 붙이는 역할을 하고 다음 찍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다리미 역할로 하는 열로 절연 필름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딩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아우 어렵네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 속출. 다음은 MUF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우리 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또 공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봐서 MR, Mass Reflow, MUF, Molded Underfill. 이거 무슨 토익 시험 평가인가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리플로우하고 대량으로 한 걸 가지고 몰딩 처리, 몰딩은 아시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쁘게 한다든가 정리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로 딱 고정화시키고 언더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에 좋냐? 그러니까 방열에 유리하다. 그리고 또 아까 서멀 그러니까 즉 열 처리로 했던 TC 본딩보다 좀 더 3-4배 더 구현할 수 있다. 왜냐면 매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스 리플라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대량으로 어떤 오븐이 들어가서 범프를 한 번에 녹여서 딱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대형 오븐에 들어가서 역할을 매스 리플러로 딱 해주고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를 언더필 그래서 약간 액체 비슷한 걸로 쭉 들어가서 채워놓고 그걸 가지고 고정시켜서 몰딩 처리를 딱 한다. 참 제가 얘기해도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장비 쪽에서 리플라우 장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 들어갈 거고 거기 들어가는 몰딩 장비들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 거기서 들어가는 아까 TC 본딩보다 훨씬 더 열에 강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빈 공간 채워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몰딩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을 아까 같은 경우는 필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꽉 어떤 열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 단계 쪽으로 한번 다 대량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빈 공간을 다 채워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그러면 다 됐다. 너희들은 거기서 놀아라. 나는 한 단계 레벨업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벌써 공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쪽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달라진 길 쪽에서 우리 쪽이 더 유리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젠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살짝 어떤 기술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떤 정밀하게 이거를 교차해서 딱 쌓아놓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중간중간에 살짝 들어가는 물질 가지고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적측했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줄어들고 들어가는 물질들 적고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절연체나 범핑 그러니까 납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 라는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엔비디아가 브라보 니 거 쓸게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갖은 우리 기술들 뽐내면서 엔비디아 나 어때? 이거 좀 봐줄래? 나 좋지 이쁘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칩이 있고 거기 이제 웨이퍼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유전체라고 있습니다. 좋은 거. 네, 여기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또 금속, 굴이죠.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전기도 이동시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딱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라고 보게 되면 요게 구리도 있고 유전체가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딱 붙어서 이게 두 개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평평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요 금속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본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본딩하고 딱 붙입니다. 붙여놓고 그걸 하나로 어닐링 다 아시죠? 요즘 어닐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압 수소로 하는 어닐링 업체가 뭐죠? HPSP. 그러다 보니까 요즘 HPSP가 그렇게 뜨는 이런 쪽까지도 우리 하겠구나 라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칩과 그리고 또 웨이퍼가 딱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쌓아놓는 게 중간중간에 없는 간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이렇게 진화되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드시죠? 예,
저도 힘듭니다. 예, 공부하다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 하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 개념이 잡히고 어떤 종목이 딱 나왔을 때 이게 그런 뭐 리플라우 장비구나. 이게 무슨 장비구나. 딱딱 연결시켜서 이렇게 돼가는구나. 구조를 연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에 하는 일만 들어도 이런 거구나라고 딱 대응하기가 좋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하더라도 들어본 것과 못 들어본 거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섹터 분석학교에 어렵지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거기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뭔지 요거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마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의 변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제가 관심 가는 종목 따진다라고 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쪽도 이런 시점이면은 딱 저희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거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같습니다. 이 회사가 CB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럼 주가는 다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나갈 겁니다.